(2020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교육 강사 임홍자입니다. 인권교육 제2강. 현재 우리나라에는 등록 장애인만 250만 명이 넘고 이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한 구타, 감금, 방임, 성폭력 등의 신체적 학대, 욕설, 따돌림, 거부 등의 정서적 학대, 기초생활 수급비, 임금, 재산을 빼앗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포함되며 장애인 차별에는 고용회피, 보험가입 거절, 각종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접근성의 차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고 장애인 관련 체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제도 마련,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대중교통 개선 등 장애인 복지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관 및 단체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투쟁,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 요구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제2강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였습니다. 즉, 장애는 손상에서 시작되며 사회적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이미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 매체나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보았으며 이들이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또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장애인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2강은 장애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장애의 개념과 정의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은 세계적으로는 공통적이지만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에 있어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지, 장애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기준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국가나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는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의 구조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는 한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그 관점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장애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애의 범주와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장애 범주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하는 장애 분류에 의거하여 장애 범주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구 복지국가들은 이민자 등 언어 불리함을 겪고 있는 경우, 에이즈, 사고 등
일시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자들까지도 장애 종류와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도 일시적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에서는 장애인 인구 비율이 10%를 상회하며 훨씬 높은 국가들도 있죠. 20%가 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범위가 협소하게 정해져 있으며 장애 범위가 협소한 국가의 경우에는 장애 인구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개념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개념이 이미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개인의 손상된 상태뿐만 아니라 이 손상을 겪는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과 그 구조에 따라 겪는 장애 상태는 달라집니다. 장애를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관점 변화가 중요한 경우지만 개인의 손상을 가볍게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손상인데 이를 부정당하는 것은 이를 겪는 그 장애인의 그 아픔과 부작용, 그 어려움은 매우 클 것입니다. 2006년 제정된 장애인 관련된 협약 제1조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와 환경 간의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논의를 포괄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장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애의 개념의 사회적 모델을 최초로 제기했던 영국의 올리버라는 학자에 의해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소지를 살펴보면은 개인적 모델은 개인적 손상, 문제, 편견으로, 사회적 모델은 사회적 문제, 차별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 모델의 근거 이론에는 개인적 비극 이론으로 개인적 치료를 해결 방안으로 둔다면 사회적 모델의 근거 이론은 사회 억압 이론으로 사회적 행동을 해결 방안으로 둡니다. 이때 해결 주체는 개인적 모델에서는 전문적 권위자이며 사회적 모델에서는 집합적 사회로 봅니다. 또한 개인적 모델에서의 효과는 의료화로, 사회적 모델에서의 효과는 자조, 즉 셀프로 봅니다.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기본적 차이점은 개인적 모델에서는 분리와 보호, 사회적 모델에서는 통합과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역할은 개인적 모델에서는 통제 대상이라면 사회적 모델에서는 선택 주체입니다. 또한 권리 구제 방법으로는 개인적 모델에서는 행정 규제이지만 사회적 모델에서는 개인적 소송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 모델은 조절이며 사회적 모델은 긍정입니다. 장애인의 정체성으로는 개인적 모델은 개인적 정체성으로 개인적 적응을 주요 목표로 삼지만 사회적 모델은 집합적 정체성으로 보고 사회 변화를 주요 목표로 둡니다. 장애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장애에 대해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모델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적 모델, 즉 재활 모델이나 또는 의료 모델이라고 불리는 개인의 손상된 몸이나 인지 또는 정신 상태를 장애라고 보는 반면 사회적 모델은 손상을 입은 개인이 장애를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사회적 실패를 장애로 봅니다. 개인적 모델은 개인의 손상과 의료적 접근을 강조하며 개인의 신체적 손상을 장애로 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개인적 비극의 산물로 간주됩니다. 한 사람의 기능적 제한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이익의 근원으로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없앤다는 것은 치료 또는 강화를 통해서 손상을 없애거나 극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모델의 관점은 장애인을 주류 사회의 자신을 맞추기 위해 치료되고 변화되고 개선되고 정상화되어야 되는 환경에서의 분류에 치료를 정당화해왔다고 합니다. 사회적 모델은 사회적 실패와 사회적 책임을 간주하는 것으로 손상을 입은 개인이 억압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갖추지 못한 데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델은 1976년 영국의 장애인 단체인 UPS의 분리에 대한 것을 반대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딩켈스타인 또 올리버라는 학자 등에 의해 체계화되면서 당사자가 장애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스스로 해체하고 정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장애인 단체인 UPS는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와 장애인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 정의는 장애 차별 관점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법들은 그 목적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의 정의와 범주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의 복지법에 대한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의와 등록 기준은 각종 시책과 정책 대상의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며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짓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나누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장애의 종류는 총 1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과 의료적 접근을 강조한 개인적 모델을 바탕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의 정의는 제2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 상태를 장애로 정하고, 이 장애인은 이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손상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구 현황과 장애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하면 OECD 국가의 장애인 인구수는 평균 16% 이상으로 세계는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고령층의 인구 증가, 의학기술 발달로 장애인 인구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UN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50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도 인구의 약 5% 정도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재도 장애인의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장애가 있으나 장애인 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장애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우려감으로 스스로 장애인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인지장애나 정신장애로 장애 등록 절차를 모르는 경우이고, 또는 노숙 등으로 임의 주소지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장애 범주는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의미하며 전체 장애 인구의 서비스의 종류,
복지 정책 및 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애 개념은 국가별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장애 범주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인구수와 출연율, 출연수는 또 다릅니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장애 범주를 보다 더 넓게 정의합니다. 스웨덴이나 서구 복지국가들은 일시적 이동장애를 겪는 임산부, 교통사고 환자,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나 암 또는 에이즈 환자, 언어와 문화 적응상의 장애를 겪는 이주민을 일시적 사회적 장애로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 개념을 아주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출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장애인 출연율이 16.2%입니다. 각 나라의 장애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어지며 신체적 장애는 신체 외부 장애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 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 장애로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누어지며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에는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총 이렇게 하여 1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장애로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으며 정신지체로는 정신장애가 있고 내부장애로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소화기능장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신체장애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외형, 척추형, 신경계, 또 근골격계, 감각기관장애, 정신질환으로는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으며 알코올 중독, 내부 장애로는 생식기 장애, 소화기 장애, 비뇨기 장애, 피부 장애, 혈액 내분비계 장애, 암, 에이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신체 장애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 기형장애가 있고 정신지체로는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내부장애로는 심장, 호흡기장애, 당뇨장애, 암, 에이즈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스웨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장애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로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내부장애로는 폐질환 장애, 심장질환 장애, 알레르기 장애, 당뇨 장애, 사회적 장애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타인 의존자 등이 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도 장애인 비율이 10%가 넘는 나라입니다. 신체장애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로는 정신질환, 정서장애, 내부장애로는 호흡기장애,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인 장애인 등록 인정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장애인 서비스 기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범주는 15가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장애 범주가 이처럼 15가지로 정해지기까지는 장애 등록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 당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장애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1년 제정에서 장애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로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장애로 인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적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법 개정을 통해 장애 범주를 확대, 노력을 한 결과 2000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이때는 자폐장애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7월에도 법 개정을 통해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의 범주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적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야만 장애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장애가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 관계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수용하고 실제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암과 에이즈와 같은 만성질환자,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장애인과 임신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일시적 장애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인권 보장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접수에 대한 건수로도 보면 장애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개선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의 범위나 인정받는 기준이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